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기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입니다. 또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이종환 센터장 참석했습니다. 네, 농센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15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한 기금으로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9,300만 6천 원입니다. 118쪽 2024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20억 1,592만 5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90억 786만 7천 원을 더한 110억 2,379만 2천 원입니다. 121쪽 지출 계획안입니다. 농업인 융자사업 58억과 우수농업인 해이원수 3,520만 원 등 78억 5,112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87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3쪽 2024년 기금 조성액은 46억 5,811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8억 3,525만 2천 원이 감액된 486억 6,155만 7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입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삭감 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축산 반려동물과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도비 보조금 1,9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25만 3천 원이 증액된 1,397억 9,5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예산 규모의 6.09% 수준으로 본예산 기준 2022년부터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주요 사업과 삭감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25쪽까지 농업정책과 서관입니다. 102쪽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458만 3천 원이 감액된 749억 5,2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주민참여 사업으로 평택에서 농촌 살아보기라는 주제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9,99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8쪽까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보조금 지원 사업 등 45개 사업에 337억 2,6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수리시설 정비 및 영농 한해 특별 대책 지원, 지표수 보관 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32억 8,07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전년 대비 5억 5,596만 7천 원이 증액된 44억 8,8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616만 원이 증액된 31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1,6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8쪽까지 농업대학 운영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4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농기계 구입 유지 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8,800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5,9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71쪽까지 축산 반려동 물가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 물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794만 8천 원이 감액된 154억 5,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말벌 퇴치기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 2,9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안정적 축산 생산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비육용 암소 수장 육성 사업부터 148쪽 축산 도우미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에 18억 8,7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축산 환경 개선과 축산물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부터 153쪽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46억 8,2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65쪽까지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시료 채취 비용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에 68억 9,0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70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6,0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위기동물 인수제 정책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상임위에서 6,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75만 8천 원이 감액된 74억 7,4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후 적응형 벼 안정 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 등 11개 사업에 70억 2,2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1쪽까지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양 병해충 방지용 토양 소독기 신기술 시범 사업 등 17개 사업에 18억 7,6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친환경 농업 생산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6,5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622만 3천 원이 감액된 19억 8,7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등 활기찬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188쪽부터 192쪽까지 11개 사업에 6억 5,7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농산물 가공 창업관 스마트 해썹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품질 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등 농촌 관광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9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평택꽃 나들이와 가을 수학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169만 8천 원이 증액된 354억 3,2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 지역 농식품 유통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7,3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먹거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10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부터 201쪽 수출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 사업까지 4개 사업에 3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슈퍼님 브랜드 홍보 사업 등 7개 사업
18억 2,9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지역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마크 생산 유통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슈퍼닝 수출단지 지원을 위하여 배 수출단지 지원 등 2개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영농 기반 육성을 위하여 206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28억 7,9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로컬푸드 지원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27억 6,83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8쪽 로컬푸드 재단 운영 출연금 중 고덕 직매장 운영에 대한 예산 2,2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08쪽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272억 6,5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행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1,323만 3천 원이 감액된 525억 3,2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실을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91쪽 세입 예산도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행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951만 1천 원이 감액된 1,491억 9,5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행정 수정 예산서입니다. 95쪽 세출 수정 예산은 추가행정 예산 세출 예산액 대비 343만 7천 원이 감액된 1,491억 9,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3,922만 원이 감액된 794억 9,4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농정 업무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1,500만 원을 농정평가 담당 역량강화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2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지원 대상자 확정으로 7,5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5,9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360만 5천 원이 감액된 199억 3,7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5,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단가 인하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1억 1,65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조 경기밀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5,567만 6천 원과 장비 지원 사업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 재해복구비 내시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조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24회에서 16.5회로 감소됨에 따라 1억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서입니다. 9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전략작물 직불금은 국비 변동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0월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은 30헥타 미만 피해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15농가에 대한 지원금 589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234만 원이 증액된 210억 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이 404만 9천 두에서 468만 1천 두로 증가됨에 따라 8,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축산물 가격 변동 및 소비량 감소로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살처분 보상금은 경기도 시군간 사업량 조정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가 없이 통계목을 변경 개상하였습니다. 231쪽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긴급 구제약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3,500만 원과 체열비 1천만 원을 보조금 내시로 신규 개상하였으며 232쪽 동물보호센터 신축공사는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4억 7천만 원을 증액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수정 예산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830만 5천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유통가 소관입니다. 유통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263만 1천 원이 감액된 335억 7,104만 9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비료 품질 검사 재검사 비실시로 검사 수수료 900만 원을 감액 개상하고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 장려금은 도비 감액 내시로 1,327만 1천 원을 감액 개상하였습니다. 234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예상 학생수 대비 실제 학생수 감소로 1억 4,348만 원을 감액 개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도비 감액 내시로 1억 8천만 원을 감액된 20억 9,900만 원을 개상하였으며 유통가소관 수정 예산안은 9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 사업은 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내시되어 1,063만 8천 원이 감액된 1,399만 6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쟁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 이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2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녹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정책 1건, 지도정책 1건, 축사 반려동물과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용역기간이 2024년 5월까지 용역 준공 시기 미디로 인해서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는 12월중 공사 계약 예정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20억 원을, 32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외자물품 운송 지연으로 인해 4억 3,725만 원을,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사업과 야생 조수 차단 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각각 2,100만 원과 2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와 공정 간섭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공사 구간과 일정 조율을 위해서 3억 1,745만 9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자, 상임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해가지고 15만 원씩 12개월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허윤관 과장님.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구내식당 자체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원수가 좀씩 이제 늘어나고 외부 요인들도 이제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 자꾸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발표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5천만 인구를 해가지고 1인당 생산되는 비용이요, 쓰레기 비용이 1인당 4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쓰레기 줄이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계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수요 가능한 부분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품질 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해가지고 농산물 가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자, 평택시 가공센터가 그 착공을 하고 개관을 한 지 1년이 좀 됐죠. 네, 1년이 된 상황에서 지금 사업비를 보면 지금 그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나 판매처가 자리를 잡으면 이 농업인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보면 국비에서 내시대를 내려서 50대 50으로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효과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예산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전년도 3월달에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돼 내려오고요. 이 사업들은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가공 창업관 건물을 이용해서 해썹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서류 작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썹을 받을 때 센서를 설치 자동으로 이제 수치가 계측이 돼서 농가들이 그런 이제 해썹을 받기 위한 서류들을 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 유지 관리나 인력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나 이런 습득을 하고 나왔을 때 연계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가공이라는 것이 요즘은 웬만해서는 해썹을 받지 않으면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해썹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에 대한 예산에서는 추후 이분들이 나와서 독자적으로 할 때 지원되는 부분까지 예산이 지금 4억이에요. 그럼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 부분들에 대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장님 대답하지 마시고요. 소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소장님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환 센터장님 배석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 방에서 한번 만나 뵀죠. 네네. 네, 만나 뵀습니다. 우리 이종환 센터장님 성향상 이 로컬푸드 고덕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법 알고 계시죠? 네네. 네. 2017년에서 2021년 1차 로컬푸드 5개년 계획이 세워졌고요. 2차 5개년 계획에는 어떤 게 비중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용역을 최초 이제 건립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사업들이 지지분해진 게 현실적으로 이제 3년째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계획에 비해서는 뭐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매장을 확대하고 또 이제 학교급식까지도 이제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아니고요. 로컬푸드법,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개년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제2차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법을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행하고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못했으니까요. 제가 좀 정확하게 그걸 인지한 후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 로컬푸드가 방향성을 잡고 가려면 이렇게 로컬푸드 그 법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법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좀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관련 이제 로컬푸드 재단 운영이라든지 또 그런 관련된 조례에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 조례 그런 위에 부분들 있는 게 상위법 아닙니까? 네, 상해법은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 포괄적이 조금 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15% 늘리고 로컬푸드 인지도를 70%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화적으로 수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를 지금 직매장을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법으로 정해서 정부 발표가 있는 거를 참고 삼아서 평택시 로컬푸드 안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 발표가 있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2년 발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안 하고 매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지금 안을 제가 봤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고덕 직매장을 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여기 로컬센터장으로 와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덕 5성점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1년 매출액이 한 10억도 좀 안 되고요. 또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로컬푸드라는 게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생산한 농산물을 매장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한 3, 4일 지나면 다시 이제 이게 반품 형태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도 좀 줄어들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반품돼가는 게 계속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로컬푸드 재단에서는 좀 더 매장을 좀 시민들한테 좀 가까운 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시민들도 좀 접근성이 좋고요. 또 농업인들도 언제 판매할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로컬푸드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배달의점을 좀 1차적으로 좀 확장을 했고요. 그랬더니 5성점보다는 저희가 1년 하루 매출액이 많을 때 한 700 정도 되고 적을 때는 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자꾸 이제 어쨌든 참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농가들의 요구들이 뭐냐면 좀 더 가까이 있는 데다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요구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또 특히 또 고덕에 이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신도시에는 또 고덕 시민들이 또 한 10,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도 특별한 마트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시민들의 요구도 또한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이 고덕 매장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추상적인 겁니다. 수치적으로 계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임시 매장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가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장담을 하셨던 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가 얼마씩입니까? 가공품 말고. 예, 농산물은 12% 받고 있습니다. 네, 12%면은 100만 원 매출했을 때 12만 원입니다. 네. 아까 300 정도에서 700을 얘기했고 700은 명절이나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균 잡아서 400을 잡습니다. 400이면은 하루에 12%를 했을 때 얼마의 수수료가 남는 겁니까? 그럼 42만 원이죠? 44만 원? 아니, 48만 원. 그 30일로 하시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4, 30에 한 1,200, 300 나오고. 인건비로 얼마가 나갑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에 현재는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한 달에 보통 4명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잡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지? 계산 대충. 그 정도 한 1인당 한 20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그러니까 한 4명이면 800, 한 1,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로컬푸드는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쉽지 않은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고덕점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소비자 연령 조사 하셨습니까, 고덕에? 네, 저희가 한번 그 데이터를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네, 소비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30대가 한 27% 되고 40대가 한 17%, 그리고 50대가 한 10%, 그리고 60대가 한 7% 정도로 저희가 해서 한 그렇게 좀 대략적으로 그렇게 연령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하루에 한 끼 이상 요리를 해먹는 수요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는 지금 하루 한 끼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들이 뭐 각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희 그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의논해 보니까 그래도 한 70%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하루 한 끼 정도를 센터장님. 식사하시는- 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한두 푼 하는 예산도 아니고 지금 그러면 하루 내방객 수를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 평수를 가시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는 사실 내방객 수는 아직 그 데이터를 내방객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점포를 임대를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내방객 수가 나와야 되고요. 객단가 수가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이 몇 면 있습니까? 지상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은 없고요. 지하에 한 2층, 3층 저희가 이제 아직 계약은 못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 2층, 3층에서 한 150면 정도. 자, 마케팅에서 기본은요. 지금 대형마트들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는 지하를 들어가서 매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지 않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서 있지 않으면 근거리에 있는 그 소비자들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근거리에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객단가를 얼마로 보십니까? 저희가 배달의를 보니까요. 한 객단가 1일 배달에는 지상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바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또 저희가 지금 장점이 배달의하고 틀린 게 이제 저희 그 도보 5분 제가 거리에 여쭤봤죠. 네. 객단가를 얼마나 예, 예. 보시냐고요. 그래서 저 객단가 1인 한 2만 원 정도로 전 2만 원에서 몇 명 내방객 수를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 매출액을 저희가 한 700 정도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도 그 판매될 품목을 뭘로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농축산 가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가공으로 해서 2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2만 원이면 축산 하나만 해도 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객단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배 2개만 해도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보로 나와서 배만 사겠습니까? 오이 사고 감자 사고 고구마 상자로 나가는 거는 거의 매출이 안 일어난다고 보셔야 되고요. 쌀 소비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더 늘어서 배송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더 수반이 되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얼마에 우리가 그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조사 보고가 나와야지만 매장을 늘리는 거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례를 보지 말고 실패한 사례를 보고 뭐든지 일을 시작을 하시라고요. 막연하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예산서 들어온 것도 그래요. 지금 평택에 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이 자료에 보면 4개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만 로컬푸드 직매장입니까, 소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 2개가 있고요. 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1개소,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달이 도서관 옆에 있는 매장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운영을 포기를 했겠죠. 민간에서 하건 농협에서 했으면. 자, 재단에서 지속적인 그 투자를 하고 손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샵앤샵으로 들어간 그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농협도 이제 샵앤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이제 하나마트 매출액이 높은데도 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근데 저희도 어쨌든 저는 로컬푸드가 기본적인 원칙들이 뭐냐면
다른 거 같지 않고 저희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게 해주고요. 또 이제 대신에 그 판매할 때는 어쨌든 안전하게 농약 검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되게 양쪽에다 이익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공성을 가진 게 노콜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농산물이 이익을 얻으려면 저희가 12% 지금 12%도 농업인들은 지금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농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익을 따진다고 치면 저희가 20에서 30%까지 수수료를 높여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센터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요. 지금 관에서 하는 것도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민내에서 하는 것까지 지금 뭐 이렇게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소장님, 여건이 안 잠깐 되거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민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게 돼 있습니까? 일단 재단의 이제 설립 목표 자체가 이제 로컬푸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하는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이제 직매장도 좀 성장이 되고 이제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시책이나 정책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의견은 관에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단의 정관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에 이제 재단 센터장은 이제 직영 직매장 위주로 말씀은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 의거해서 다른 평택시 전체적인 로컬푸드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직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에서 한 부분도 정부 보조가 내려왔지만 자부담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부분도 분명히 로컬푸드인데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로컬푸드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로컬푸드라고 하면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ESG가 다 접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센터장님께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안전한 거는 기본으로 가고요. 적당한 가격과 농민과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이 있어야지만 로컬푸드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로컬푸드 우리 정책에 보면 지역 문화와 관광을 결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촌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선제적으로 돼야지만 로컬푸드가 그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예산이나 어떤 방향성도 잡지 않으시면서 매장을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전력 투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로컬푸드를 관리 감독을 하고 급식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평택시 급식, 공공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처음부터 학교급식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농가소득을 올려준 다음에 매장이 확장성 있게 뻗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공공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소장님?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현장에 직접 하고 있지 않고요. 친환경 급식이나 일반 급식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네. 그런 급식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이제 위험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준비하는 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 하고 있고 재단에서 이제 내년도에 하겠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앞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공급업식에 대한 필요성들이 분명히 이제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승인을 하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전에 하셨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적으로 몇 개 초, 중학교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 안 된 이유가
그 계속적인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안 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이즈가 안 되며 그다음에 서류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두 번의 그 회계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는 했지만 시작한 단계에서 다시 접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재단에서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 학교 급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전 제품을 다 하시겠다고 아주 포부가 크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 제품이 지금 평택시에서 다 가능합니까? 어느 시군에서도 전 제품이 가능한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전체 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지역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급식 시장 내에서 지역 농산물들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 전체 품목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역 농산물, 이제 안전한 검증된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그 전체 품목을 다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업무가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됐든 이제 관의 농산물이 됐던 해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색을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달이 도서관에서 1년 정도 지금 1년은 안 됐죠. 우리 하반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자, 판매되는 물건 중에 상위 3개의 품목이 뭡니까? 농산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농산물에서 어쨌든 저희가 그 채소 종류로는 그래도 상추하고 저희가 가을이니까 배추가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이 어쨌든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공품으로는요? 가공품은 어쨌든 두부가 좀 제일 인기가 좋고요. 또 뭐 몇 가지 이제 저희가 그 보면 뭐 기임 수산물 같은 게 기임 같은 경우도 좀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달걀이나 이런 게 또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갖고 와서 사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객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품목이고요. 이게 고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객단가를 올려줄 수 없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나를 시작을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음식을 거의 해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체험을 그 해보면 요즘은 감자도 흙이 묻어서 안 가져가려고 하고요. 옥수수도 전에 껍질을 다 벗겨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야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게 2023년도 제가 체험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해먹는 거에 있어서는 반조리 제품이나 아니면 전처리된 제품들이 주로 선호를 하고 소량으로 소포장된 부분을 선호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아는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사실은 거기 이제 그 유동인구로 봤을 때 10,000명이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 일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만 또 그 외에도 어쨌든 저희가 또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또 층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층으로다가 공략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공략을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왜냐하면 예. 이거는 신매장을 설립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도 로컬푸드 매장이 근거리에 들어갔다가 그 계획하고 다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만 못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우리 시에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 알아보시고 하시라는 이유가 그 부분인데 지금 보면 고덕 그 수요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 매출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객단가를 높여주는 어느 한두 품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품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하고 체리 농가에서 저희 인구수가 60만이 다 되면서 근거리에서 다 매출이 일어나서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비자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블루베리, 딸기, 그다음에 체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즉석으로 선호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배하고 사과는 지금 우리 매장에 가서 봐도 매출이 그렇게 특이한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많은 매출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건조식품이 많은 이유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건조식품들이 많이 비치가 되고 있는데, 건조식품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음력으로 1월 아니면 먹는 시기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고덕 로컬푸드 매장을 내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재단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을 매년 몇 프로씩 줄이겠다, 이런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막연해요. 학교 급식도 막연하고 고덕 직매장도 막연하고 민간하고 샵앤샵으로 들어가는 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동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를 시켰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매장을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매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평택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직매장이 늘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늘기 위해서 농가들이 예,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덕뿐만이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의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매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몇 품목이 안 됩니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품목의 다양성이 생겨야지만 로컬푸드 매장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평택시는 동반 성장할 프로그램들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렇게 육성을 하기 위한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직매장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있는 매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덕 파머스 마켓은 체험과 홍보용 매장으로 이번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로컬푸드는 우리가 2022년부터 2026년 5개년 계획에 70%를 차지하는 건요, 인지도를 높이는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있는 매장을 활용한 방안을 갖고 오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직매장에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애를 시켰다는 거에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예로 아까 쌀, 두부, 그다음에 계란, 이거 외에는 다양한 우리 그 소장님이 항상 외쳤던 평생평소입니다. 네. 그 부분이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몇 농가가 없으면 주도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덕 직매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장을 늘리는 거에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쓰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그런데 자료의 미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신규 예산과 21명의 인원을 올려서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제시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료가 미비하고요. 명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장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 매장을 어떻게 해서 우리 평택시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안중에서 샵앤샵으로 하든 처음에는요. 저는 고덕 직매장도 작은 규모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규모로 해서 인원을 늘려놓으면 시기가 지나면 인원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상품이 20가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층 매장도 두부하고 고기가 거의 쌀하고 주로 매출을 이끌어 갔고요. 지금 배달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그렇게 농가들의 소득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매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어느 한두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내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자료로 들어갔을 때 몇 년 안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최대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안까지 오셔야 되고요. 특히 평택시 재단은 모든 부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재단은 돈 먹는 하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객단가도 나와 있지 않고 일일 방문하는 인원수도 나오지 않고 그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의 소비 욕구라든지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가 나와야지만 이 고덕 매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평택시 로컬푸드가 일정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왜 로컬푸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로컬푸드를 사용을 하고 애용을 하면 내가 평택시하고 로컬푸드하고 농업인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센터장님은 개수 조정이 끝나는 금요일 전까지 객단가 소비자 연령 조사에서 그 음식을 해먹는 빈도수, 그 다음에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호감도,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인한 그 농가들의 그 생각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시고요. 지금 물건 상하차 하는데도 지하 주차장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다른 매장을 찾아봤을 때 안을 갖고 오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조그만 매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키워갈 수 있는 안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중 샵앤샵으로 들어간 매장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지, 고덕 파머스 마켓이 홍보와 그 다음에 체험의 매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5개년 계획에 맞는 유통 비중과 그 다음에 인지도 70%를 늘리는 것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만 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럼 잠깐 좀.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